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손필기로 모의고사 또는 수능 분석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12월 중으로 올해 수능 분석을 올린다고 해놓고 지금 12월 말일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라 약속을 이제 일부만 지키게 된 상황이라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질문 먼저 오늘은 잠깐 촬영해서 정리해 올려놓고요. 1월 중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수능에서 어려웠다고 이제 뉴스에 이제 나왔던 문학 지문을 수업할 건데요. 22에서 27번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다지문이 이제 언론에서도 수능 국어가 어려웠던 이유로 이제 많이 나온 걸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하고 나머지 가나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법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시나 이제 문학 작품을 볼 때는 그거에 이제 가이드가 되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지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에 이제 보기고요. 요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를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게끔 이제 나왔는데요. 막상 이제 보기를 제대로 이제 분석해서 푸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막상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은 어휘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현대시 이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학도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접근할지 요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시작합니다.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당부드릴 거, 오늘 영상에서는 문장이 결국 주어랑 그 다음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읽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장도 상당히 길어요. 쭉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뭐 순환하는 이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어가 자연이라는 점 요거 하나 우리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더 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장의 주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라는 요 주어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어랑 서술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술어는 관여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본다면 이거를 이제 구조화했을 때 자연의 힘은 자연의 힘으로 줄여볼게요. 자연의 힘은 어디에 관여하냐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 그것도 어떤 역사냐면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차곡차곡 내용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어가 시작이 되죠.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서술어 중심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습니다. 1번. 근데 주어가 노지를 또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인간의 역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문이라는 것은 자, 문 또 주어죠.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고요. 네, 하나.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아, 근데 여기서는 하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달라지니까. 자, 그럼 문은 가능성을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보기 내용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이 시가 어떤 내용일지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시는 이제 인간의 역사라는 어떤 소재와 그 다음 자연의 서로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인간의 역사는 쇠락했다가도 또 생성하고 그 특히 생성과 관련된 시어로서는 뭐가 연결되냐면 문이라는 소재가 연결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 보기에서
정리해놓고 이 시를 읽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작품 한번 볼게요. 막상 딱 봤더니 일단 제목은 문입니다. 근데 우리 잊으면 안 되죠? 이 문은 이제 인간 역사에서 어떤 생성과 관련된 소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 자, 흰 벽에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굴려봐야 돼요. 벽은 과연 인간 역사일까 자연일까 이렇게요. 자,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흰 벽이란 소재가 나오고 나뭇가지란 소재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나뭇가지가 자연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흰 벽은 인간의 역사를 연결지을 수 있는 소재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 시를 잘 정리해 놓고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흰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밀이라는 이제 각주 달린 단어 나왔으니까 이제 그 고요함이 천년이 머물렀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천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가 이제 천년이 지속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예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아까 보기에서 이제 쇠락과 생성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쇠락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단청, 인간이죠? 또는 역사죠? 자, 빛을 잃어갑니다. 자, 이제 쇠락해 갑니다. 불이기둥, 또 이것도 인간 역사죠? 틈이 생깁니다.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자,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죠? 볕과 바람은 당연하게도 얘는 자연이 되겠죠.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요거를 자연은 그러면은 네모 표시로 조금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볕과 바람은 자연이죠. 자, 근데 스며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며들었다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아까 보기에서 쇠락하면서 동시에 무슨 내용 나왔냐면은 여기에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힘을 탐색하고 수용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스며들었다에서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쇠락의 과정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여기서는 이제 뭐 탐색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탐색, 수용.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실제 수능 풀 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 검토할 때 생각해 보면 뭐가 험상궂어갈까? 여기서 이제 주어는 단청과 두리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단청이나 두리기둥이 이제 빛을 잃고 틈이 생기니까 그게 험상궂어. 굉장히 무섭게 생겨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락해 가는 걸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쇠락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자, 이거를 어떤 바깥에 있는 설명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기에 있는 설명으로 자연과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이제 1등급으로 향하는 학생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왓장 또 나왔습니다. 인간 역사고요. 푸른 이끼, 이건 자연이고요.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자, 이제 점점 그 인간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문 나왔습니다. 문은 중요하니까 별표 칠게요. 문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문은 생성과 관련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생성이 아니죠. 아직은 생성이 아닌 상태. 생성이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사담인데 이제 그 최근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그 저기 그 문단속 영화가 나왔잖아요. 저 그래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사담으로 한번 해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춧돌 놓인 자리 또 이것도 인간 역사죠. 왜냐하면 건축물에서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반이 되는 돌이니까요. 자, 놓인 자리에 가을풀 자연이죠.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자연이죠. 그 다음에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자연이죠. 즉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자 근데 이런 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문학적인 어떤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돌아오고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왜 제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자, 아까 분명히, 자, 역사가 있었는데요. 쇠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안 좋은 상태로 바뀐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쇠락의 상태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쇠락이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그 역사가 다시 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배경지시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문학에서는 화자가 바라는 어떤 소망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상향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고에서는 이제 어떤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생성하려는 그런 표현을 뜻하는 거구나까지 알아두면 정말 대단한 실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인간 역사가 생성이 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또 처마 나왔으니까 이건 역사죠.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닫혀져 있던 문이 드디어 이제 열립니다. 즉 인간 역사가 다시 한번 생성되는. 자, 다시 한번 보기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자, 인간 역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서 문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 가서, 자,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생성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립던 깃발이.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연결입니다. 그립던. 자, 어떤 대상을 그리워한다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온다고 해서 그립진 않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예쁘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강아지랑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강아지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아지를 그리워할 순 없죠. 자, 그럼 다시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 문학적 배경 지식이랑 연결을 지어 볼게요. 자, 돌아오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과거에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 지금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깃발. 깃발도 그럼 문과 연결돼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생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면서 눈부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 그러면은 이제 또 문학적 배경 지식 또는 어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푸른 하늘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연결되는구나까지 우리가 연결 지어 놓고 이제 이 시의 해석을 끝마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어떤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보기의 내용을 연결 지었다면 이제 이 시를 잘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해하려고 한 친구들은 수능에서 이제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기를 잘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은 이제 그 올해, 그러니까 2023 아니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의 연계 지문이었기 때문에요. 자, 적어 놓을게요.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연계 지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떤 해석보다는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해석했던 내용 뭐지? 하고 떠올리면서 풀었으면 되는 지문이었다. 근데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좀 불성실한 학생이었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렵지도 않거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사실은 이거 그 문학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들은요. 사실 제목만 보고도 이 담이 어떤 장애물을 뜻하겠구나. 그러면 가지가 그 장애물을 넘는 거니까 어떤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끔 이제 소위 노베이스 친구들은 문학 작품들을 많이 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가볼게요. 자,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자, 이번 그 영상에서 포인트는 주어와 서술어죠. 그러니까 이런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수양 가지 플러스 여럿의 도움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M1 뿌리. 자, 한 명. 잠시 살 붙였다 적먹히 손을 터는 꽃과 잎. 자, 뭐 두 명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뿌리와 잎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믿어줬다는 거죠. 자, 주어 나왔습니다. 뿌리, 잎이 믿어줬다. 즉, 얘네들도 도움을 줬고요. 도움을 줌. 그 다음, 혼연일체라는 거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믿었다는 거죠. 자,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믿어줬다는 거니까 가지는 한없이 떨지 않았겠죠. 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자, 비도 나왔고요.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또 폭설 나왔고요. 자,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 부정어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 곱하기 부정,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랑 폭설이 있었기에,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지에게는 이 담을 넘는 일이 신명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 까다롭죠?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 연습을 해놔야 이게 수능 시험 그 순간에 연습을 했다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되어야 가지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용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라는 건 이제 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나온 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담은 장애물로서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서 해석을 하는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이 담을요 이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죠 가지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소위 역설적인 인식을 가지는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금단의 담 역시 이 가지에게는 도움이 된 거죠. 특이한 인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겁니다. 수능 특강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걸 해석하다 보면 담이 분명히 안 좋은 뜻인 건데 뭐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틀렸겠죠. 자, 그래서 계속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부정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늘어진 가지는 꿈을 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얘네들은 다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 뭐 줄기도 줄기, 이 존재들에게 이제 담을 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존재들에게 담을 넣는 행위는 이제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도박이자 도반. 즉, 도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도전이자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박이라는 거는 조금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즉, 도전이라는 거는 좀 더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면은 도박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인생을 건 이제 위험함을 무릅쓰고 위험함을 이제 그 가진 채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담이라는 존재는 가지에게는 이렇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도전의 대상이자 동시에 그 도전을 신명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밑에 써 있죠. 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시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 작품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뭐 안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요건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지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망의 이제 이
이즈물 노남이라는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필은 사실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해석에서 오해가 있었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내용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필의 기본적 특성을 모르고 자꾸 그냥 문제만 풀어서 연습한 친구들, 국어는 읽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제 큰 코 다쳤을 확률이 높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필의 기본적 특성이 뭐냐? 당연하게도 경험과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깨달음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통념,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가는 것이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개성적인 특성을 가졌다. 작가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제가 강의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교과서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시 파이터들이라도요. 그냥 학교 공부 나는 안 해. 그냥 인강 듣고 나는 완벽하게 이해할 거야. 안 됩니다. 인강에서 만약에 교과서를 다뤄주는 인강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교과서 학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빠뜨린 채로 그냥 수능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내가 수능을 잘 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국어의 기본적인 우리 배경 지식 교과서에 있는 거 꼭 알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글쓴이 나오죠? 나는 이용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수필의 특성을 알았다면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글쓴이는요, 있는 것이요,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오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좀 악랄했던 거는 뭐를 읽는 것인지,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인지, 이거를 일문단에서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계속 볼게요.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그럼 이 너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또한 화자에겐 비판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잊는 것은 병이 아닌데 자, 잊지 않는 것은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네 생각 틀렸어.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간 이제 디스 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자, 이거 자기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잊는 것이 오히려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자, B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죠? A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B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잊어도 좋을 것. 근데 정확하게 잊어도 좋을 것이 뭔지는 이제 일문단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밑줄 쳐볼게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자, 그러면은 잊어서 좋을 것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보기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글쓴이는 그것을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잊어도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꼬이면 이제 밑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 이거 다른 색깔로 한번 빛을 쳐볼게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 그럼 글쓴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잊어도 좋을 것을 잊는 게 왜 병입니까? 그죠? 다시 얘기하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길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즉, 이거는 우리의 통념이자, 즉, 부정이라고 말하면 또 와닿지 않죠? 나쁜 사람이라고 할게요. 나빠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했으니까. 근데 잊어도 좋을 것을 잊었어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으면 그거는
좋은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 끊어야 됩니다. 제가 서술어 얘기한 게 바로 이건데, 자, 있는 것까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한 번 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은 것을 보고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입니다. 자, 미쳐버릴 노릇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잊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고요. 왜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장을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이 문단에서 나옵니다. 왜, 뭘 잊으면 좋은데 뭘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는지를. 자, 그 다음. 자, 잊으면 좋은 것을요. 잊었는데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나쁜 겁니다. 왜? 병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쓰는 어휘로는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으면 좋은 것을 잊었는데 왜 그걸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나쁜 행위인 거죠. 근데 잊으면 좋은 것을 그냥 잊고 끝냈어요. 잊었음. 그러면 이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문장도 읽고 다음 문단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계속.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문장도 그대로 반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바꾸면 되죠. 위에 있는 거에서. 자, 잊으면 좋은 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었어요.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었다. 나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초록색 밑줄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두 개 있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둘 다 밑줄 칠게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반대로 바꿨을 뿐. 그리고 이 두 문장은 모두 뭘 의미하느냐?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즉, 너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뒤에서 이제 답이 C가 되는데요. C는 그 말이 옳을까? 내 말이 옳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됨을 지적. 그래서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너 말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다. 까지 1문단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잘 이해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읽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자, 갑니다. 천하의 걱정거리. 제가 아까 이게 바로 병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병은 어디서 나오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나오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이거를 글쓴이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자, 이제부터 제가 그냥 쭉쭉쭉 가겠습니다. 아름다움, 잊어야 되는 겁니다. 귀 좋은 소리 잊어야 되는 겁니다. 맛난 음식 잊어야 되는 거고요. 화려한 집 잊어야 되는 거고요.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도 잊어야 되는 거고요. 재물도 잊어야 되는 거고요. 교만한 짓도 잊어야 되는 거고요. 인색한 짓도 잊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도 잊어야 되는 거고요.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도 잊어야 되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죠. 잊어야 되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고 했죠. 즉, 지금 제가 세모친 이 모든 소재들 있죠. 얘네들은 잊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그럼 거꾸로 바꿔볼까요? 이 세모로 표시한 얘네들을 만약에 잊었어요. 그럼 그거는 병이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밑에는 이제 또 대조되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었다. 이것도 병이죠. 그래서 자, 효심을 잊어버렸다. 효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충성심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슬픔 잊으면 안 되고
정성스러운 마음 잊으면 안 되고요. 의로움 잊으면 안 되고, 예의 잊으면 안 되고요. 분수를 잊으면 안 되고요. 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으면 그건 역시도 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바꾸면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엄청 헷갈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잊으면 좋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리네요. 예를 들면 뭐 아름다움이나 소리 등이 있고요. 아름다움, 소리 등은 잊으면 좋은 겁니다. 잊지 않아야 좋은 것들이 있죠. 이게 분수, 도리 등이 있는 거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아야 좋은데 이거를 잊으려 하면은 이건 나쁜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나쁜 게 바로 병입니다. 병, 병. 좋은 거는 병이 아니다. 병. 점점 뭔가 복잡해지네요. 이것을 이제 잊지 않음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자, 분수를 잊지 않아야 좋은데 그 행위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또 나쁜 행위죠. 오 마이 갓. 너무 헷갈리죠?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법으로 우리 가는 겁니다. 자, 그냥 잊지 않았다까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말장난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 그래서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잊는다에 걸려있는 이 앞에 있는 목적어들은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먼 것을 보면 가까운 것을 잊는다는 건 가까운 것도 여기선 좋은 의미로 썼다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옛 것을 잊는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릴 줄 잊는 것 역시고요. 그 다음 본받을 것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유추해 볼 때 내적인 것은 중요한 거, 도리, 분수 이런 걸 의미하고 외적인 것은 위에 나오는 뭐 아름다움, 그 다음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잡았다면은 밑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포인트였다. 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서 말하는 잊어도 좋을 것은 바로 외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은 어떤 이름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좀 전에 분수, 도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즉 내적인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외적인 거는 잊어야 하는 겁니다. 또는 잊어도 좋을 것입니다. 서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있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아, 그러면 잊어도 좋을 것. 얘는 그러면은 자, 잊어도 좋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 요거는 이제 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요거고요. 그 다음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 도리, 분수 등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2를 안 읽고 넘어가 버렸네요. 2는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이런 맥락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다 서술어가 결국에 벌 내리고 질시를 하고 그 다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거 보니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그 다음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이 잊지 못해. 그 다음에 남들이 잊지 못해. 귀신이 잊지 못해. 이것은 전부 다 부정적인 행위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서술어와 연결이 되겠죠. 나쁜 행동이 있으니까 벌을 내리고, 나쁜 행동이 있으니까 질시란 건 질투죠. 그 다음에 또 나쁜 행동이 있으니까 재앙을 내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요 연결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됐고요. 빠르게 이제 문제 답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유사한 문장 구조 아까 확인하셨죠? 아까 서술어가 여기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사용됐다는 거. 선생님 근데 이건 종결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말한 유사한 문장 구조라는 건 예를 들면 서술어의 자릿수, 즉 어떤 문장, 어떤 서술어가 주어랑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구성한 문장이 돼 동시에 종결어미나 서술어가 유사하게 생겼으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 같은 경우는 여기 마지막에 푸른이라는 단어만 딱 봐도 색채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이라고 했으니까 푸른이 두 번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푸른 높은, 푸른 하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23번. 얘가 또 어려웠죠. 근데 제가 아까 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 친구들은 맞았어요. 근데 그냥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 친구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1번이 왜 답인지 보여드릴게요. 흰 벽,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인간 역사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자,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 자, 근데 자연의 힘을 탐색한다는 게 우리 보기 기준에선 뭐였죠? 여기에 보면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행위로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흰 벽이랑 나뭇가지, 자연이랑 어우러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 어우러지는. 요건 가능입니다. 요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자 주어가 뭐였죠? 인간의 역사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근데 분명히 위에서는 자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자연이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 말장난 같지만 이런 거 중요해요. 요즘 국어에서. 자연이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은 이 3번 선지에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했고요. 그 대상은 바로 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이 주어로 연결이 돼서 담이 있었기 때문에 담 역시도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신명나는 일,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이 났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정수리를 타넘는다. 여기서는 이제 담을 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죠. 담을 넘는다. 즉 담의 도움을 통해서 신명나지고 그리고 담을 넘을 수 있었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적절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C는 그 앞에 있는 두 문장이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생각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자,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과연 옳을까?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6번 같은 경우는 자 기억이랑 니은인데 자 기억을 먼저 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이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문. 자,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문은 아까 인간 역사의 생성과 관련된 소재고
가지 같은 경우는 담을 넘어가는 존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보기 기준으로 보면은 자,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이제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재인데요. 여기서는 C까지 봐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그 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은 소리를 기르는 밤이 있었고요. 문은 여기서 네, 오래 닫혀져 있었지만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인간 역사가 새롭게 생성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는 여기선 기다림을 표현하는 소재다라고 연결을 지어서 2번이 적절하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가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맥락을 담을 넘는다. 와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2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7번이죠. 27번은 사실 보기가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체와 대상의 관계 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 쭉 내려가서 선지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5번 선지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다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이유기도 하니까 잘 봐주시면 나 같은 경우는 네, 뭐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근데 이제 다에 대한 설명에서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하는 거 맞죠? 자,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좋은 행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행위고요. 근데 이제 뒤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뒤에 문장, 요거는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밑줄을 쳐보면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이래요. 왜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자, 병이라는 거는 이거 나쁘다는 거죠? 나쁜. 그럼 벌써 어떻죠? 좋은 것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해놓고 뒷부분에는 나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좋은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즉 앞에 있는 문장의 정리가 그릇되게 연결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서로 막 반대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의나 분수까지만 만약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아닌 것까지만 표시하든지 이러면은 의미 관계가 또 막 바뀌어요. 왜냐면 병이 아니다 하면 좋은 게 되죠. 근데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 이게 나쁜 게 되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정신을 잘 차리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지? 예를 들면은 예의나 분수가 아니라 아름다움, 맛있는 것 이런 것은 잊지 않는 것이 병이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이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지고 얘가 그래서 좋은 뜻이라는 건지 나쁜 뜻이라는 건지까지 적용하는 게 중요했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근차근 이번 수능 분석 영상을 그 지문별로 짧게 짧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